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 10월 22일 날 나왔었죠. 제가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죠. 710 대책으로 종부세율 올리는 게 끝이 아니다. 핵심은 그 뒤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안 붙을 것 같이 뭐 이야기하고서 얼마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나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대 90%까지 올린다. 27일 날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되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 현재 평균 69.1 평균이고 최대 90%까지 하는 거죠. 최종 목표는 90%. 특히 어디요? 35 초과 구간 보면은 30억 초과 구간이 지금 79.5까지 올렸다. 그 밑에는 60%대인데도 있죠. 쭉 이렇게 해서 가격대별로 쭉 했는데 가장 높은 80%를 거의 90%까지 올리겠다. 이것도 80%까지 올렸는데 이의 신청 몇 개 받아주면서 조금 떨어진 거죠.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다. 저렴한 아파트는. 이거 가지고 뭐 저기 세금 많이 걷기 위한 수작이네 이야기하는데 진짜 개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세금 진짜 많이 거두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양도세 풀어주면 돼요. 양도세 풀어주면 투기 수요들 들어오잖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세요? 양도세 묶어놓고서 보유세 올려가지고 보유세 받도록 하는 거 상대도 안 돼요. 세금 거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집값을 띄운 다음에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거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특히 어디서 많이 그래요? 배를 잘 만드는 그런 데나 경제지들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값 띄우려고. 그럼 구라에 넘어가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세금 걷기 위해서는 보유세 그거 저기 퍼센트가 올리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시키고 지금 거래 절벽해가지고 양도세랑 뭐 취득세 이런 거 잘 안 들어오는데 취득세 양도세 많이 들어오게 만들면 돼요. 거래 활성화시키고 투기꾼들 여러 채 사게 만들어줘서 통계도 똑바로 안 보고 그런 인간들이 흑백 여론으로 정치적 여론 몰고 가면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무 7조 개뿔도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뭐 4호 어묵 뭐 이런 거 계속 개뿔도 아닌 그냥 인터넷에서 몇 번 글 올린 사람들 계속 띄워줘가지고 정부 까는 걸 계속 올리게 만들고 언론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엄청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써놓은 거고 그냥 글재주 좋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되게 맞는 이야기 하느냐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뻔하죠 답은. 맛동산 좋아하는 그 카페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은 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론에 전부 있냐? 이야기하고 있더라. 현실화율 변동 어디 구간이 많이 올라갔어요? 서민들 죽인다 하고 있는데 3억 이하는 현실화율 떨어지고 있죠. 3억에서 6억 마찬가지죠. 6억에서 9억 정도 돼야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서 조금 오른 거고 2년 전보다. 그 다음에 9억 넘어가야지 오르죠.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30억 이상. 그러니까 고가주택부터 누르는 거예요. 얘네가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고가주택 누르면은 점점 더 따라 떨어진다. 그런데 자꾸 막판에 팔아먹으려고 6억 이하 9억 이하 부추겨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길게 갔어요. 몇 달 쳐나오고 끝났지. 9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른다. 서민까지 재산세 폭탄 우려. 항상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뭐 재산세 폭탄. 자 얼마나 올까요 지금. 뭐 세부담 크게 늘어난다. 서민 증세를 쉽게 얘기해서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 증세보다는 부자 증세가 더 크죠. 그리고 그 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안 됐기 때문에 감세되고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꾸 서민 증세 프레임 잡는 이유 뭐예요? 서민 증세 누가 많이 했어요? 저런 거 늘린 게 서민 증세가 아니에요. 재산세를 늘리는 거는 부자 증세가 강하고 서민 증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간접세를 늘리는 게 서민 증세예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담배, 술 이런 거 세금 매기고 그런 거에 세금 매기는 간접세를 높이는 게 서민 증세지 직접세 높이는 건 부자 증세예요. 근데 서민도 직접 증세로 인해서 조금 더 늘어나니까 서민 증세라고 프레임 잡고서 몰아붙여서 왜? 예전에 그 오댁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서민들이 집 사면 보수라서 지지층 떨어지니까 집 못 사게 할 것이다. 보유세 증가면 다 집 산 사람들이니까 기득권만 집값 올랐는데 왜 이게 서민 증세예요? 기득권 증세지? 3억에서 6억? 그 전까지 혜택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데 증세하고 있을 때 얼마나 증세했어요? 왜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고서 증세하지 말아요? 그럼? 보유세라는 걸 왜 내는 건데? 그 집값이 오를 만큼의 인프라를 국가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세를 받는 거죠. 그게 싫으면 집값을 낮추면 된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목동 현대 뭐 지금 56만원에서 130만원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진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자 56만원에서 130만원이에요. 이거 연이죠 연 보유세. 그것도 3년세예요 3년세. 2017년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계속 집값 폭등했다고 엄청나게 이득 봤다고 해놓고서 보유세 부담 커졌다고 왜 난리치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5만원 또 올랐죠. 5만원 또. 월 5만원 못 내요? 이거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1주택은 요거밖에 안 오른다. 폭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이다. 계산 시뮬레이션 돌려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때요? 순수익액이 예를 들어 똑같이 매입자금 20억짜리 매입해서 10억 전세 주고 자기 돈 10억 해서 샀다. 그랬을 때 매도 금액 똑같이 엄청 많이 올라서 연간 10% 상승 가정해서 31억 8,700 올랐다고 합시다. 매매 차익이 이만큼 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다 떼고 21억이 남았는데 지금은 9,500이 남아요. 연간 수익률 12.2%에서 0.9%로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 살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특히 고가일수록. 저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버틸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투기 수요들 싹 빠지니까 거래량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실수요 부추기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남는 게 없으면 빨리 손절하겠죠. 근데 0.9%까지 감소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시가격까지 더 올린대요. 진짜 남는 거 없겠죠. 손해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팔려고 하겠죠. 지금 보면 어때요? 720 대책했을 때 마레프 플러스 음마 소유 2주택자 종부세 1856만원, 내년에는 4932만원까지 뛴다. 이렇게 2주택일 경우는 4900에서 1억 2천까지. 공제 받는다. 공제 많이 받는다고 칩시다. 공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몇백만원대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에 고가주택에서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투기 들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마포 같은 경우도 10억짜리 집 사는데 12억 대출 받은 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막 이런데 아크로리버파크 이런데 음마 이런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은 계속 오를까요? 지금 3주택 이만큼씩 나갈 수도 있죠. 고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죠. 10% 인상 가정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710 대책 때 다 들어갔겠구나. 10% 인상 정확히 맞췄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거래가가 10% 인상했다는 것을 가정한 거고 공시가격 10% 인상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었다. 공시가격 지금 뭐 평균 70% 정도 된다니까 7억이죠. 근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10%포인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 되니까 최고 90%지만 요 구간에서는 8억이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정한 거는 얘 10% 올라가지고 여기 얘가 11억까지 올라서 10% 올라서 7억 7천 되는 거다 이 얘기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10%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오른다고 해봅시다. 10% 오른다고 얘네가 가정하니까 기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억 8천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자 1주택자 반발. 왜 세금 내가 더 내야 되냐. 실거주자 보유하겠더니 세금만 올린 720 대책.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1주택자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얼마나 늘어난다고?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 오르면 좋아한다면서요. 집값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은퇴한 1주택자들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오히려 공시가격 지금까지 뭐 세율을 올리더라도 공제 받고 나면은 내는 돈 줄어든다. 그런 거 계산 안 해주고서 그냥 오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공제하는 거 얘기 안 해요? 720 때 공제 강화했는데 재산세 상한 30% 뛸 수도. 자 여기 외국 경제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주택 보유세 지금 현재 31억 9천인데 80% 90% 가고 있어요. 70%는 나오지도 않죠. 오른다고 해도 뭐 상한선 찍어가지고 얼마 나와요? 6만원 늘어요. 6만원. 보유세 폭탄이죠. 6만원이나 늘고 그렇죠. 한 10억대는 돼야 4, 50만원 느는 거죠. 마곡동 마곡 엠벨리가 10억짜리가 서민아파트예요. 이런 데가 서민아파트 아까 얘기했지 3억에서 6억 6만원 늘어요. 6만원. 무슨 재산세 폭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 5천원도 못 내요? 자 마레프 이런 데가 많이 오르죠. 120에서 140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화율 낮은 거는 8, 90%로 맞추고 원래 높은 애들도 8, 90% 똑같이 맞춰서 계산하고 있어요. 저가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가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2cm 거기다 기사 자체는 복붙했어요. 여기 공시가격이 72%에서 80% 되는데 그대로예요. 미친 거죠. 이거 16억 18억이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기자들이 이따위로 호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복붙한 것도 몰라요. 요거 복붙한 거죠. 요거 얼마 올랐어요? 220에서 40 정도 올랐죠. 여기 지금 80%니까 9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600 오르는 거죠. 6만원 오르는 거는 엄청나게 오르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서민 보유세 엄청나게 오른다. 서민 재산세 엄청나게 오른다. 왜 그게 불안한지 알아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서민 아파트를 싸그리 매입했기 때문이죠. 그런 데가 갭 투기하기 좋으니까 몇천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걔네들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주택자들 5천원 오른 거 가지고 징징 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공시가격 올려가지고 정책 반대하게 해서 서민 증세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다주택자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언론에서. 2주택자
현실화율 인상했을 때, 그 전에 계산했을 때 보유세가 1631만원에서 2156만원으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10억 두 채 해가지고 710 대책 적용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거기서 공시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은 약 32%가 오른다. 이것도 약 28%가 오른다. 엄청 많이 오르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율만으로. 그러니까 생각했던 보유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주택들 매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정확한 건 27일날 발표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저렇게 높여놓고 기타 책에도 공시가격 맞춰야 되죠. 아니 유리한 거 세금 내는 거는 공시가격으로 깎아주고 대출 빌리는 거는 시세로 해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KB시대 시골에가는 같은데 대출 여부 엇갈린다. 막 들쭉날쭉하고 이번에 뭐 국감에서 KB시대 가지고 깠죠. 뭐 KB시대가 정확하다 뭐 난리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인간들은 집값 떨어진 거 바라지 않고 있죠. KB시대는 호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금매 거래 같은 거 KB시대에 절대 반영 안 돼요. 대출도 공시가격 맞추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전세도 공시가격 맞춰야죠. 혜택 받는 것만 공시가격 맞추려고 하고 세금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올린다고 찡찡대요. 공시가격 올린다고 찡찡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전세 같은 거 공시가격 기준으로 체계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버리던가. 어느 나라에서 공시가격을 써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공시가격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직접세 부자 감세라고. 그래서 공시가격을 통해서 감세시켜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직접세 증세는 부자 증세고 직접세를 낮추는 거는 부자 감세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다. 집값이 안 오르면 더 늘어날 일 없죠. 세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시가격 때려놓고서 다 저런 거 맞춰놓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대출 같은 경우는 또 KB시대 적용 안 해요. 왜 대출을 빌려줄 때 KB시대대로 안 되고도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한 대로 빌려줘요? 그게 다 투기에 응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KB시대로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리고 전세가가 8억이다. 그렇죠? 공시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내주고 있죠? 세금 내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 6억인데 8억짜리 전세 맞춰놓고서 여기서 80%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집 사는데 못해요. 뭐 신혼부부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오르는데 역할을 하게 되죠. 왜 전세는 이렇게 빌려줘요? 전세도 KB시대에 맞춰서 빌려줘야지. 통파구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전세가 급등하고 있는 거 다 호가죠 호가. 거기다가 공정가격 비율 현실화는 계속 추진되고 있죠. 5%포인트씩 계속 현실화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엔 95%, 22년엔 100%. 공시가격도 현실화율도 22년에 100% 맞춰야 됩니다. 저거는 부자 감세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산세 감면 정책도 함께 검토한다고 하는데 요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세 감면하면요 무주택 갭투기 들어갑니다. 본인은 집에 안 살고 갭투기해서 요거 샀다가 팔고 요거 샀다가 팔고 하는 그런 것도 차단해야 돼요. 사실 그런 거 하려면 재산세 감면하면 안 돼요. 집값을 낮춰서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해야죠. 재산세 어차피 1주택 서민 1주택은 얼마 오르지도 않는다. 아까 6만원 오르는 거 봤죠? 5억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괜히 그 틈만 내준다. 빌딩도 검토하고 있다.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부자 다주택자들 집 팔아서 꼬마 빌딩 산다고. 그러면서 꼬마 빌딩 띄우려고 하는 기사였지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결국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판다고 하던 숨기고 있던 그 이야기를 기사에서 해줬더라. 꼬마 빌딩 띄우려고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렸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구나. 아파트 갭투기는 끝났구나 라고 보고 결론 710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공시가격 분명히 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압박 강화하고 있다. 모든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는다? 전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다주택자들 버틸 여력 있다. 버틸 여력 내 근처에만 봐도 엄청나게 많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맞아요. 버틸 여력 가진 사람 많겠죠. 근데 100명 중에서 10명만 나와도 이 10명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특히 100명의 투기꾼들 중에서 이 10명으로 해서 나머지 90명이 가격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하나둘씩 급매물 나오면서 손절하기 시작한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다시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버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심리라는 건 떨어질 때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리먼때 이번에 로드맵 정확한 내용은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절대 약하게 해서 안 되고 어차피 저기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 감면 늘어났고 710 대책 때 그리고 서민 아파트들 얼마 오르지도 않는다. 저런 기사 몇 마디에 넘어가서 그것을 뭐 어떻게 보완해 볼까 어떻게 약하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거기로 치고 들어온다는 점 꼭 기억하고 제대로 시행해서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아야만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